안녕하세요. 백세인생 건강통통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통 보는 통풍, 이 통풍의 이유와 원인, 초기 증상, 치료, 통풍에 좋은 약초 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댓글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통풍은 무엇인가, 그 통풍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 이렇게 할 정도로 심한 고통을 주는 통풍이란 관절이 갑자기 벌겋게 부어오르면서 심한 통증이 생기는 질환인데요. 요산이라는 물질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과도하게 축적되어 발생한답니다. 결국 바람만 스쳐 지나가도 극심한 통증을 준다고 해서 통풍이라고 했다네요. 그럼 이 통풍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통풍 원인은 앞에 말했듯이 요산의 과다 축적으로 발생한다고 했는데, 요산은 우리가 먹는 여러 가지 음식이 소화되고 대사된 후에 나오는 물질로 보통 혈액 내에 녹아있다가 소변으로 배출되는데, 통풍 환자는 혈액 내 요산 수치가 지나치게 많은 거죠. 이렇게 과다 축적된 요산은 결정체로 변하고, 이 요산 결정체가 관절 내에 침착하여 염증을 유발하게 된답니다. 다음 통풍 요산 수치를 한번 볼까요? 통풍 환자는 대부분 혈액 내의 요산 수치가 정상치보다 높은데 아무 증상이 없이도 고요산 혈증인 사람도 많기 때문에 요산 수치가 높다고 모두 통풍 환자는 아니지만, 통풍 관절염은 고요산 혈증이 심할수록 또 그 기간이 오래될수록 발병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는 통풍의 증상은 어떤지 한번 알아볼까요? 통풍은 엄지발가락이나 발목, 무릎 등 한 군데 관절이 갑자기 뻘겋게 부어오르고요.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하고, 또 통풍이 심하면 발열과 오한 등이 동반된답니다. 또 관절염이 처음 생겼을 때는 며칠 지나면 저절로 괜찮아져서 회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후 한참 동안은 또 괜찮다가 다시 비슷한 관절염이 다시 발생한대요. 그리고 엄지발가락 관절에 염증이 잘 발생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무릎이나 발, 발목, 손목, 팔꿈치 등에서도 관절염이 발생하기도 하죠. 또 얇은 이불이나 스치기만 해도 아파서 양말을 신지 못할 정도로 아프고요.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특히 밤에 통증이 심해서 잠을 못 잔대요. 다음, 그러면 통풍 치료와 식생활 개선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통풍 치료는 혈액 속의 요산 수치를 낮추기 위한 약물요법과 식생활 개선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10년 동안 쌓인 치킨과 맥주가 통풍으로 나타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통풍은 식습관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식생활을 개선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식생활을 개선해야 할까요? 첫째, 잦은 음주와 비만은 개선해야 되겠죠. 이건 상식적으로 다 아실 테고요. 다음으로 고콜레스테롤 혈증, 당뇨, 고혈압 등이 있다면 치료를 해야 하고, 저퓨린 식이와 금연 역시 필요하답니다. 다음, 또 수분과 채소 섭취를 충분히 섭취함으로써 소변으로서의 요산 배설을 돕고 신장결석 형성을 최소화해야 한답니다. 고단백이나 고칼로리식에는 통풍성 관절염의 원인이 되는 요산을 발생하는 퓨린이 많이 들어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과도한 단백질 섭취, 다시 말해서 육류나 생선, 닭고기 등의 과식은 피해야 한답니다. 그럼 통풍에 좋은 약초는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게다래, 여러분 다 아시죠? 이것이 바로 게다래입니다. 산에 올라가면 비교적 쉽게 볼 수 있는 게다래는 지역에 따라 말다래, 쥐다래 등으로 불리는데요. 게다래는 그 열매를 약용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끓는 물에 말린 게다래를 넣어 끓여 먹는답니다. 이런 게다래가 통풍에 효과를 보이는 것은 몸에 쌓여 통풍의 원인이 되는 요산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여서 통풍을 예방하면 물론 통풍 치료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옥수수 수염인데요. 여러분들 삶지 않는 옥수수를 구입해서는 그냥 옥수수 수염을 다 버리지요. 옥수수 수염 또한 게다래와 마찬가지로
끓는 물에 끓여 마시면 되는데요. 옥수수 수염이 통풍에 좋은 이유는 이뇨작용을 활발하게 하여서 몸속에 있는 요산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랍니다. 옥수수 수염은 통풍 말고도 좋은 작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 옥수수 수염을 먹게 되면 신장염이나 방광염, 전립선염 등 이뇨기관의 질환들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우리 주변에 많이 먹는 미나리. 미나리는 삼겹살하고 같이 많이 먹죠. 미나리는 이 독특한 향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는 채소죠. 만약 자신의 입맛에 미나리가 잘 맞다면 통풍을 개선하는데 이보다 괜찮은 건 없답니다. 미나리의 경우는 통풍을 일으키는 퓨린 성분이 거의 들어있지 않은데요. 전형적인 저퓨린 음식이고요. 여기에다 알칼리성이어서 몸 안에 쌓여있던 요산을 몸 밖으로 배출해서 통풍을 개선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답니다. 다음 네 번째, 견우자입니다. 견우자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죠? 사진을 한번 잘 봐주세요. 나팔꽃인 견우자 또한 통풍에 좋은 약초랍니다. 견우자는 볶은 것과 볶지 않은 것을 섞어 가루를 낸 다음에 따뜻한 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섭취하는데요. 견우자가 통풍에 좋은 이유는 혈액순환을 도우면서 몸 안에 있는 요산과 독소를 배출시키는 데 뛰어나기 때문이랍니다. 다만 견우자는 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신체가 허약하거나 몸에 찬 사람이 드시기에는 부담이 있는 약초니 주의를 해야겠죠. 다음 다섯 번째, 국화꽃입니다. 국화꽃은 여러분 차로 많이 드시죠. 향과 맛, 건강 모두 동시에 잡고 싶다면 국화꽃을 추천드리는데요. 보통 이것은 말린 후에 차를 끓여 마시는데요. 불면증에 효과가 있어서 밤에 잠을 못 드시는 분들이 저녁에 드시기에 좋답니다. 이런 국화차가 통풍에 좋은 이유는 몸에 열을 내리는 작용과 몸속의 염증을 죽여주는 소염작용, 그리고 몸 안에 쌓인 독소를 해독하고 배출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통풍 개선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랍니다. 다음 질경이인데요. 질경이 여러분 다 아시죠? 질경이라는 약초는 개인적으로는 저평가된 약초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그 이유로는 보도블록 사이에서도 볼 수 있을 만큼 흔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질경이는 보도블록 사이에서 자라고 살 수 있을 만큼 생명력이 강하고 건강에도 좋답니다. 질경이가 통풍에 좋은 약초인 이유는 이뇨작용을 촉진하여 몸속에 축적된 요산을 배출시키는 데 효과를 보이기 때문이랍니다. 이 밖에도 요도염, 진의 거담, 해열작용 등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다음 익모초인데요. 익모초는 엄마에게 좋은 약초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이런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통풍을 앓고 계시는 여성분들이 드시면 더더욱 좋다네요. 익모초의 경우에는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배를 따뜻하게 하여 부인병을 예방하고 치료한답니다. 거기에다가 소염작용이 있어서 통풍으로 인해 생긴 염증을 치료해주고 통풍을 점차 개선시켜 나가게 되죠. 또 익모초는 끓는 물에 넣어 약한 불로 따려서 먹는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백선인데요. 백선은 자라풀, 수별 등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식물인데요. 백선은 그 꽃이 예쁘고 얕은 곳에서 자라기 때문에 관상용으로 많이 길러지는데 일부 민간에서는 민간요법으로 통풍이나 황달에 사용하기도 하고요. 민간요법을 보면 통풍이 생겼을 시에 백선의 뿌리를 다려 먹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고요. 흔히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는 통풍의 이유와 원인, 초기 증상, 치료, 통풍에 좋은 약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평소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좋은 약초도 많이 드셔서 통풍으로 고생하는 분이 없어야겠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